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관련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2분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1분기보다 훨씬 더 2분기가 보릿고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를 주문하면 배송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17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문을 하면은 최소한 넉 달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2017년 그러니까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긴 대기 시간입니다.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자들이 재고를 더 많이 축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사용하게 될 주문을 또 미리 하게 되면은 실수요뿐 아니라 그 선구매 수요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긴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는 건 전력용 반도체인데요. 무려 23주로 길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NXP의 리드 타임은 지난해 말 12주에서 지금은 22주로 길어졌고요. ST마이크로도 대기 시간이 28주로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외에도 각사들의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일단 글로벌 1위 업체, 1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쉬가 보쉬의 CEO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022년까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좀 어둡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반도체 부족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무려 380만 대 생산 손실을 입게 되고 2021년에 연간 판매량의 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가 가장 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악화시켰던 건 지난 3월에 일본 르네사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르네사스 공장이 이제 5월 말에 가동을 시작하지만 7월 초가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족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의 한 70% 정도를 만들고 있는 TSMC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60% 확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게임 콘솔이나 PC, 모바일용 반도체보다 차량용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TSMC는 고정 단기 생산력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올해 생산을 지난해보다 60% 늘릴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국내에서도 이런 공급 차질이 이어지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도 막 중단되는 사태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좀 걱정스럽긴 해요. 오늘도 이제 현대차의 아산 공장, 거기가 그랜저랑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인데 오늘과 내일 그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고요. 또 그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도 이게 전 세계적인 쇼티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18일과 20일 아반떼와 베뉴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 투싼과 넥소를 생산하는 5공장 역시 17일과 18일 휴업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아도 스토닉과 수출형 프라이드를 생산하는 광명 소아 2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에는 반도체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크게 수급 차질이 없었는데 2분기는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생산이 좀 종종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제 국내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NXP라든지 르네사스 같은 공장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국내 생산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TSMC가 70%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대응으로 현재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점이 왜 국산화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을까인데 그 이유를 좀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라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기술로들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은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국내 대기업들이 이 반도체를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중소 중견 소부장 업체들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정용보다 훨씬 높은 품질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단 수명이 가정용 반도체는 한 3년 정도만 잘 버텨주면 되는데 차량용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년 이상을 잘 버텨줘야 되고요.
불량률 같은 경우도 가정용은 한 10% 미만 정도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불량률을 거의 0%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취재를 그러면서도 이제 개당 부품 가격은 높지 않아서 이걸 만들기는 좀 어려운데 만들고 나서는 크게 돈이 안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취재를 하면서 좀 국내 그 MCU가 어떤 성격인가를 좀 비유를 들어서 좀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박용 나사라든지 밸브 같은 부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품들이 정말 그 부품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선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혁신을 통해서 이 부품의 성능을 확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별 단가가 되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에서는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이 다 돈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걸 육성할 만한 산업이냐라고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업체들도 국내에서 조달하기보다는 해외에 검증된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부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했을 때 좀 이거를 보통은 티어 1이라고 하는 1차 부품 업체가 반도체를 사서 여기다 탑재를 한 다음에 완성차로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일단 그래도 완성차 쪽에서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완성차 쪽에서 야 그거 굳이 뭐하러 바꾸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티어 1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를 시키기보다는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좀 유리한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성능면으로 대단한 혁신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단가를 낮춰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바꿨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러면 지금 상황을 여러모로 따져보고 또 설명을 들어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해외 기존 업체들이 생산을 늘려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와 어떤 완성차 그리고 부품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능 평가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능 평가라는 게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업체 중에 한 2년 전부터 이 MCU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해왔고 지금 어느 정도 시범 모델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산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면서 이전이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부품이 쇼티지가 나는 거 보니까 이 공급망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정부에서도 생기고 이게 뭐 파운드리에서도 생기고 완성차에서도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은 일단 반도체 설계 부분을 국내 팹리스 회사가 하는데 우리 국내 팹리스 회사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면은 얼마 규모도 안 되는데 이거를 대만에 TSMC 들고 가면은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국내에는 또 이게 굉장히 큰 파운드리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어 주고 이걸 만들었을 때 부품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해주고 채택을 해주면 이 부품이 탑재된 그런 1차 부품이 완성차로 이게 유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일본에 수출 규제 있을 때 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소재와 부품 장비를 일본에서 공수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굳이 성능 면에서 국내 업체들을 리스크를 지면서 채택을 하기보다는 검증된 일본 업체에서 받아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거 공급망이 끊기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국내 업체 중에 할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이전까지는 이런 니즈가 좀 매우 약했다라고 한다면 야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묶였을 때 이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생산이 중단될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공급망을 갖춰야 될 필요가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소부장업체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그 팹리스 회사의 제품이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능 검증이 잘 되고 1차 업체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게 좀 괜찮다, 쓸만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급망을 아예 단절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공급망 중에 하나가 국내 업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생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런 수급 차질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좀 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